안녕하세요. 꿈장TV의 이수경입니다. 지금 시간은요, 글쓰기 힘들어하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주제로 글쓰는 방법, 글쓰는 훈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까 합니다. 글 쓰시는 거 편하신가요? 아마 글 쓰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 어른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글 쓰는 게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 평가 방법 자체도 글쓰기가 되지 않는 아이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실력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요즘엔 SNS 환경이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글 쓰는 거가 좀 자유롭지 않으신 분들은 또 본인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글쓰기, 그래서 우리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많이 이제 연결하는 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독서력을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책을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과연 글쓰기가 잘 될까요? 아무래도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글을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글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잠재된 가능성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잠재된 가능성이지 글쓰기 실력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은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2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문장 구조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책 읽기는 내용을 파악하는 거와 함께 문장 구조를 익히는 과정이에요. 문장 구조를 익혀야 되는데, 우리는 내용 파악에는 이제 글을 많이 읽다 보면은 쉽게 내용은 파악할 수 있는데, 문장의 구조에 대한 파악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한다라는 건 정독과 함께 원인과 결과에 따른 사고가 수반되어야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장 구조라는 거는 원인과 결과에 따른 사고,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돼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건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거에 있어서는 내용 파악이지만, 문장 구조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면 글쓰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 파악을 하기 위해서, 문장의 구조는 뭐죠? 말 그대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러한 문장의 구조에 거의 동사, 접속사 이런 것들의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책 읽을 때 계속 이제 체크를 하면서, 표시를 하면서 그걸 익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장의 구조를. 그래서 만약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렇게 순서라면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표시를 해서 문장의 구조대로 읽는 훈련.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뭐다?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힘을 길러라입니다. 그다음 이제 2번째는요, 쓰고자 하는 내용의 인출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우 있어요. 말로는 잘 하겠는데 이걸 글로 쓰라 그러면은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글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요, 내용을 일정한 맥락으로 정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써야 할 내용을 일정한 순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때 정렬하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메모를 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쓰고자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아니면 키워드라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쓰는 훈련을 해요. 그 쓰는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써지면은 유사한 것끼리 묶고 그 묶은 것들을 다시 정렬하고, 이러한, 그러니까 쓰고자 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인출하는 이 힘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잘하겠는데 뭐다?
글로 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글이 익숙치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장을 쓴다라는 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문장 구조도 익숙치가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인출을 했을 때 그 정렬 방식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글을 쓰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계속적으로 써보는, 정렬해보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키워드만이라도 메모된, 간단하게라도 메모된 것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보고 그거를 다시 정렬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이런 훈련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자주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장까지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내가 생각나는 거를 바로바로 글로 써보고 그거를 나중에 모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문장 구조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에 맞춰서 유사한 내용끼리 다시 정렬하고 그거를 재구성하고,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읽는다고 잘 쓰는 건 아니다. 결론은 뭐다? 자주 많이 써봐야 글 쓰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나 말 잘하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말이 잘해지나요? 아니죠. 말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봐야 말하는 실력도 늘듯이 글 쓰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된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리사도 그래요. 식재료가 있어도 그거를 뭐예요? 순서에 맞춰서 자꾸 능숙하게 연습을 해봐야 최고의 요리사가 되듯이, 글을 잘 쓰고 싶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라? 자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멋진 문장을 쓰기보다 생각나는 거를 그때그때 간단하게 메모부터 시작해서 그 메모를 유사한 것끼리 정렬시키고, 그 지금 정렬된 거를 다시 재구성해서 나의 언어로 바꾸는, 그래서 거기 안에 뭐가 큰 뼈대의 문장 구조에 맞춰서 쓰는 그 힘. 그래서 읽을 때 이제는 내용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를 의식하고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라?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자꾸 메모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언어로 쓰는 연습을 해보셔야만 글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제일 좋은 글쓰기가 뭐다? 네, 바로 일기쓰기입니다. 그래서 일기쓰기는요, 뭐 특정하게 이렇게 서술 이런 거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오늘 하루 일과했던 거, 아니면 내가 정말 중요한 어떠한 소재를 찾아서 나만의 언어로 자꾸 써보는 건데, 이걸 어떻게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 쓰는 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큰 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글 쓰는 거는 왕도 없다. 많이 연습해라. 근데 연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라? 네, 문장 구조를 익히면서 연습을 해라.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아니면 우리 아이들도 정말 능숙하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